네, 안녕하세요. 아웃도어 라이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배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 저는 이 등산 장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항상 배낭을 먼저 얘기하곤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중요한 장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비들을 패킹을 해서 안전하게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 산행자를 안전하게 이동시켜 줄 수 있는 장비는 저는 배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배낭을 구매를 하실 때 나한테 맞는 내가 필요로 하는 그런 적정한 배낭을 구매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영상을 좀 올리게 됐습니다. 물론 이런 배낭들 또한 계속 트렌드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트렌드가 많이 잘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특히 백패킹을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막 산행을 입문하시는 분들 보시면 지금 이제 산에 가보시면 이제 특이한 형태의 배낭을 이렇게 들고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상한 이런 무슨 포대처럼 생긴 그런 이제 배낭들을 우리가 흔히 기존에 생각했던 배낭의 이미지는 이런 색깔도 굉장히 알록달록하고 색깔도 굉장히 컬러도 많고 그리고 이 헤드 부분이라고 그러죠. 탑리드 부분이 이렇게 덮이고 그리고 굉장히 수납 기능도 많은 이런 배낭들을 아마 알고 계셨을 건데 지금은 약간 이런 이 포대자루처럼 생기고 굉장히 심플하게 생긴 그런 배낭들을 많이 짊어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특히나 이런 UL, 굉장히 가벼운 초경량 백패킹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그런 배낭들을 많이 가지고 다니시고요. 뭐 데일리 산행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트렌드에 민감하시거나 무게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은 그런 이제 초경량 배낭들을 많이 가지고 다니십니다. 물론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배낭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나일론 소재로 배낭들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만큼 나일론을 이상을 대처할 수 있는 소재는 많이 없었죠. 굉장히 가볍기도 하고 그리고 질기고 또 그만큼 뭐냐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일론 소재를 가지고 이 나일론 소재도 계속 발전을 시켜서 여러 가지 소재들을 가지고 경량화를 시키면서 이 배낭들이 많이 만들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꼭 이런 초경량 소재에 대한 배낭뿐만 아니라 나일론 소재에서도 경량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제품들을 대략 한 17가지 정도를 좀 너무 많죠.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제품들 많이 이제 줄인 겁니다. 그래서 워낙 오늘 제품의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각 제품 하나하나마다 자세한 스펙을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뭐 소재나 무게나 뭐 이런 부분들 가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시켜드리면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개인적으로 괜찮은 제품이 있다라고 보시면 서칭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뭐 이런 초경량 배낭을 대해서 제가 뭐 설명을 드릴 때 뭐 소재라든지 뭐 이런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 부분 오늘 좀 패스를 하기로 하고요. 뭐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배낭들은 나일론 소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일반적인 나일론이나 아니면 뭐 코듀라나 그런 리스탁으로 또 직조를 한다든지 뭐 로빙 나일론이나 이런 나일론을 많이 만들어 왔는데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인장 강도가 좋은 소재를 찾아서 나온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다이니마나 큐벤 같은 겁니다. 이건 소재의 이름은 아니고 브랜드의 이름인데 그런 데서 나온 이 소재가 뭐냐면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이라는 소재가 있습니다. 이 소재가 굉장히 인장 강도가 강합니다. 어떤 형태에 따라서는 어떻게 만드냐의 이 형태에 따라서는 강철보다 다 15배 정도 이상 인장 강도, 즉 당기는 힘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질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0.97이기 때문에 물보다도 더 가볍습니다. 나일론이 대략 한 1.14 정도 되거든요. 그만큼 경량이고 굉장히 가볍다. 가볍고 굉장히 인장 강도가 강한 이 소재로 만들어낸 게 이제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이라는 소재입니다. 이 소재에다가 양쪽에 이제 페트라고 하는 흔히 플라스틱이죠. 예, PET라고 하는 이 페트를 양쪽에 아주 얇게 라미네이팅 시켜서 나온 소재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다이니마, 큐벤 이런 소재입니다. 이 소재를 가지고 배낭을 만든 거죠. 그게 바로 지금 흔히 얘기하는 초경량 배낭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또 여기에 또 따라서 또 다른 소재들 많이 나왔죠. 뭐 엑스팩이라든지 뭐 다이니마의 대항마로 나온 뭐 울트라라든지 이런 소재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초경량 배낭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나일론 소재를 가지고도 이제 경량으로 배낭들을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경량 소재로 만든 배낭들이 이제 이슈가 많았습니다. 뭐, 이 소재를 너무 가볍게 해서 경량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나일론과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는데, 그러면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편의 기능들이 없어져야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래서 뭐 허리 벨트가 굉장히 하네스도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어깨끈도 굉장히 부실하게 뭐 패드도 줄고 수납 기능도 없고 봉제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방수에 대한 어떤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하여튼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많이 개선이 돼서 나왔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추세는 이런 이제 경량 배낭화로 상당히 많이 가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이런 뭐 다이니마나 이런 소재들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봉제가 되지 않고 뭐 이런 수납 기능도 안 좋아지고 이렇게 나왔었지만 지금은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왔습니다. 지금은 봉제도 돼서 나오고 이런 수납 기능들도 탈부착식으로 해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 무게를 조절할 수 있도록 나오기도 하고요. 또 역시 뭐 나일론 소재도 뭐 굉장히 지금은 이 소재 자체가 굉장히 개발을 잘해서 가벼우면서도 질긴 그런 소재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제 제품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여러분들 배낭을 구매를 하실 때 저는 필수 조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조건 중에서 첫 번째가 적정 용량입니다. 우선 내가 어떠한 어느 정도의 용량을 필요로 한지 뭐 물론 따라서는 동계에 따라서 또 하계에 따라서 그리고 뭐 백패킹을 하냐 아니면 데일리 산행을 하냐에 따라서 용량별로 좀 틀릴 겁니다. 그리고 같은 데일리 산행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어떤 분들은 패킹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최대한 물건을 또 작게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용량에 따라서 좀 틀리고요. 두 번째가 내구성입니다. 네, 아무리 뭐 가볍거나 아무리 뭐 이 제품이 보기가 좋아도 기본적으로 배낭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저는 내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 제한 하중을 받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산이라든지 야외 아웃도어 험준한 지대에서 막 긁히고 부딪히고 했을 때도 파손이 되지 않을 정도의 최대한 내구성이 좋아야 되죠. 물론 내구성은 무게하고도 연결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다음이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무게입니다. 최대한 어떻게 경량으로 만들어낼 것이냐. 최대한 100g이라도 더, 50g이라도 더 가볍게 만들면서 또 내구성이 좋게 만드는 게 또 이슈긴 하죠. 그래서 무게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뭐 방수 능력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나일론 소재로 나온 배낭들은 이 100% 방수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런 레인 커버가 동봉이 같이 돼서 나온 제품이 있거나 아니면 뭐 레인 커버가 없으면 따로 구매를 하셔서 좀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말씀드렸던 초경량 배낭, 뭐 다이니마 소재 이런 것들은 이제 페트로 이 라미네이팅을 시켜놨기 때문에 뭐 완전 방수가 된다라고 해서 처음에 나왔었습니다. 물론 이제 봉제가 된 부분으로 뭐 물이 샌다라는 이슈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 소재 자체만으로는 이제 완전 방수가 된다라는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납 기능이 또 좋아야 됩니다. 배낭을 구매하실 때 수납 기능은 뭐 양쪽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이드 포켓이나 그리고 어깨끈에도 포켓이 있고 힙벨트 하네스 부분에도 이동을 하면서 계속 이제 물건들을 넣었다 뺐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납 기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정성이죠. 배낭은 최대한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제품입니다. 내가 계속 등에 짊어지고 무거운 무게도 짊어지고 장시간에 위험한 그리고 험준한 어떤 이런 등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산행하는 사람의 어떤 피로도를 줄여주고 무게를 최대한 분산시켜 줄 수 있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잘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안정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등판에 달려있는 뭐 트로소의 길이나 플레이트나 이런 부분들이 얼만큼 또 잘 나오는 제품인지도 한번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대두되는 문제죠. 산행에서는 뭐 무게나 내구성도 다 좋지만 어떻게 땀을 처리할 수 있는가 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판에 있는 뭐 통기성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벤틸레이션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꼼꼼하게 보시고 그리고 뭐 지퍼 같은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죠. 뭐 지퍼가 방수 지퍼인지 YKK 지퍼인지 아니면 그냥 저렴한 지퍼인지 버클 같은 경우도 잘 깨지는 그런 저렴한 버클인지 아니면 뭐 우진 버클처럼 상당히 좋은 버클을 쓰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적정 용량, 뭐 내구성, 무게, 그다음에 방수력, 수납 기능, 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예산, 즉 합리적인 가격이 또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가격 내에서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옵션들이 좀 만족할 수 있는 만한 제품인가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대략 한 17가지 정도의 제품들 제가 최대한 빠르게 좀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마운틴 로버에서 나온 타르시어 40 메쉬라는 제품입니다. 네, 이 제품의 가격은 32만 3천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용량은 대략 40에서 45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소재는 엑스팩 소재로 만들어졌고요. 전체 무게는 대략 1006g 정도가 됩니다. 다음 제품은 미스테리 렌치에서 나온 라딕스 47이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의 용량은 대략 45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가격은 지금 249달러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이 제품의 소재는 울트라 소재하고요. 그리고 로빙 나일론으로 같이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무게는 대략 1200g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는 한 1200g에서 1500g 정도까지 무게가 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제품은 블랙 다이아몬드에서 나온 퍼스트 30이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의 가격은 24만 3천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량은 대략 30리터 정도가 되고요. 소재, 원단 자체는 재활용 나일론 소재를 썼습니다. 무게는 대략 한 800g 정도, 즉 796g이고요. 데일리 사용을 하신 데는 아주 적합한 그런 배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제품은 고사머 기어에서 나온 마리포사 60이라는 백팩입니다. 네, 이 제품의 가격은 지금 285달러로 책정이 대략 되어 있고요. 용량은 좀 큽니다. 네, 60리터의 용량이고요. 소재는 로빅 나일론 소재를 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강도의 나일론 소재를 써서 내구성은 상당히 좋은 그런 제품이고요. 무게는 옵션에 따라서 대략 한 850g에서 955g 정도까지 나가는 그런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제품은 마운틴 로레일 디자인에서 나온 엑소더스 55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가격은 지금 325달러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용량은 대략 한 55리터 정도로 굉장히 괜찮은 용량입니다. 그리고 소재는 울트라 200이라는 소재를 써서 굉장히 가볍습니다. 거의 다이니마보다도 더 경량화된 제품이라서 무게도 굉장히 가볍죠. 대략 한 510g 정도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용량 대비 소재도 좋고 가벼운 그런 소재의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제품은 식스문 디자인에서 나온 미니멀리스트 V2 울트라 라이트 백팩입니다. 네, 이 제품의 가격은 지금 대략 285달러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용량은 50리터 정도가 됩니다. 소재는 굉장히 고강도의 로빙 나일론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나일론 소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은 무게가 있는데요. 그래도 무게는 대략 한 1200g 정도, 한 1128g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제품은 킬리에서 나온 글라시어 A40 화이트라는 제품이고요. 네, 이 제품의 무게는 지금 3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량은 대략 한 50리터 정도 가변 용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40에서 50리터 정도까지도 용량이 가능하고요. 소재는 엑스팩 원단을 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이니마하고 비슷한 정도의 경량화와 인장 강도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좋은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무게는 대략 한 1300g 정도로 나가기 때문에 완전한 초경량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그 정도의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제품은 아웃도어 바이탈스에서 나온 섀도우 라이트 울트라 라이트 백팩입니다. 네, 이 제품의 가격은 지금 뭐 한 31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뭐 멤버십으로 하시게 되면 한 28만 원 정도까지도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소재는 굉장히 좋은 스펙트라 로빙 나일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량화되어 있고 고강도의 그런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45리터와 60리터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뭐 일반적인 데일리 산행이나 뭐 백패킹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제품은 랩에서 나온 라톡 38이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의 가격은 공홈상으로 28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용량은 대략 한 38리터 정도가 되고요. 소재는 스펙트라 리스프탁 나일론 원단을 써서 굉장히 가볍고 인장 강도가 좋은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제품의 무게는 대략 한 860g 정도가 되고요. 뭐 데일리 산행이라든지 조금 용량을 많이 넣어서 다니는 그런 산행에서 가벼운 배낭을 원하신다라면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제품은 툴레에서 나온 토피오 40이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의 가격은 29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량은 대략 40리터 정도가 되고요. 무게는 한 1200g 정도가 됩니다. 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데일리 산행도 좋고요. 그리고 뭐 여행을 가신다거나 하실 때도 클래식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봅니다. 네, 다음 제품은 블루아이스에서 나온 스타슈 60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가격은 지금 230유로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적정 용량은 60리터 정도가 됩니다. 이 제품의 소재는 역시 로빙 나일론 리스프탁 원단으로 만들어져서 뭐 굉장히 인장 강도와 경량화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뭐 알파인이나 백패킹 산행에도 충분히 좋은 그런 제품이라고 봅니다. 무게는 대략 한 825g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게 면에서도 좋은 그런 제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제품은 시에라 디자인에서 나온 플렉스 카파시터 백팩입니다. 뭐 60에서 80리터까지도 충분히 가변 용량이 가능하고요. 가격은 지금 대략 한 39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거리의 산행이라든지 뭐 백패킹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보여지고요. 소재는 네, 역시 폴리 리스프탁 원단으로 만들어졌고요. 나일론 옥스포드가 같이 들어가서 굉장히 견고하고 인장 강도가 좋은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제품은 볼피에서 나온 패스트팩 30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적정 용량은 대략 한 30리터 정도가 되고요. 40리터 정도까지도 가병 용량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지금 235달러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소재는 굉장히 좋은 울트라 200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량입니다. 대략 한 430g 정도가 되고요. 뭐 데일리 산행이라든지 굉장히 빠른 그런 산행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산행을 하시면서도 최대한 최소 경량화의 배낭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적정한 이상적인 배낭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네, 다음 제품은 HMG 하이퍼라이트 마운틴 기어에서 나온 윈드라이더 40이라는 제품입니다. 네, 뭐 이 제품은 너무나 유명하죠. 네, 굉장히 베스트셀러고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아마 사용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 HMG에서도 굉장히 제품의 라인업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나중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보고요. 우선 이 윈드라이더 40의 간단한 스펙은 한 대략 350달러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용량은 40리터입니다. 그리고 역시 말씀드린 대로 이 제품의 대명사인 다이니마 소재로 다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무게는 대략 한 850에서 한 920g 정도까지 나가고요. 색상 자체가 블랙 색상이 조금 더 무게가 나갑니다. 그거는 이 다이마 소재 자체가 색상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이 블랙으로 만들었을 때의 무게가 조금 더 나가긴 합니다. 그래서 블랙 색상으로 하셨을 때 무게가 조금 더 나간다는 점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지펙스에서 나온 아쿠아하울 울트라 50리터 백팩입니다. 네, 뭐 이 제품도 거의 HMG와 어깨를 나란히 겨룰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죠.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네, 우선 이 제품의 가격은 대략 399달러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적정 용량은 50리터입니다. 이 제품의 소재는 네, 울트라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이니마 소재하고도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의 인장 강도와 경량화를 갖추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무게는 굉장히 가볍죠. 네, 아무래도 울트라가 다이니마보다는 훨씬 더 가볍기 때문에 이 제품의 무게는 584g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제품은 ULA에서 나온 울트라 카탈리스트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용량이 좀 많이 큽니다. 그래서 다른 제품들보다 무게가 좀 더 나가긴 하는데요. 이 제품의 용량은 75리터 정도가 되고요. 가격은 대략 399달러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의 소재는 이제 울트라 400 원단, 울트라 200 원단이 같이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전체적인 무게는 대략 한 1100g 정도가 나갑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라이트웨이에서 나온 엘레멘텀 팩 울트라 50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지금 동유럽권에서 유럽권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는 그런 제품이기도 하고요. 가격은 지금 359유로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적정 용량은 대략 50리터 정도가 되고요. 역시 이 제품 또한 굉장히 가벼운 소재인 울트라 원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무게는 대략 한 520g 정도의 굉장히 초경량의 무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총 17가지 제품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빠르게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다 스펙을 설명을 드릴 수는 없었고요. 뭐 가격이나 무게, 뭐 소재 정도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처음에 제가 전자에 설명드렸던 뭐 초고분재랑 폴리에틸렌 같은 뭐 다이니마나 뭐 엑스팩이나 울트라 같은 그런 소재가 꼭 좋다. 아니면 뭐 이런 나일론 소재가 꼭 안 좋다. 이런 건 아닙니다. 지금은 이런 나일론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들도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서 나온 그런 경량화된 제품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제품들 중에서도 보시면 뭐 스펙트라 나일론, 코듀라, 로빙 나일론 같은 소재를 가지고도 충분히 경량화되게 잘 맞는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뭐 초고분유랑 폴리에틸렌이나 이런 뭐 나일론 소재가 됐던 간에 오늘 아마 보신 제품들을 보시면 거의 모양새가 비슷하실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거의 이런 이 포대기 같은 형태로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뭐 30리터가 됐든 40리터가 됐든 50리터가 됐든 간에 만든 이 면적에 대한 천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경량화를 어디서 시킬 수밖에 없냐면 이런 편의 기능들이 생략이 되거나 간소화가 되거나 아예 없어지거나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헤드 같은 탑리드 부분도 없어질 수밖에 없고 하네스 부분도 간소화되거나 약소화되고 어깨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편의적인 수납 부분들도 약소화되거나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최대한 경량화로 이제 만들어져서 나오는 제품들이 요즘에는 좀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나온 제품이 좋다, 뭐 지금에 나온 제품이 좋다, 뭐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또 이런 제품들이 많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눈여겨서 보시고요. 한번 그런 제품들도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제 배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사용하는 배낭에 대해서도 한번 리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안전하고 즐거운 아웃도어 활동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